자, 오늘 우리 함께 볼 책은 바꿔입니다. 우리 준원이가 먼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질문은, 준원이 소리 잘 안 들려. 제 첫 번째 질문은요, 그, 바꿔, 이 책 주인공이 뭐였더라? 말이 아, 맞다. 마리가 바꿔 앱을 실행해서 엄마와 몸을 바꾸게 되었는데, 이게 여러분이라면은 마리처럼 바꿔 앱을 실행하여 몸을 바꿀지에 대해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해볼 것 같습니다. 이 앱이 궁금하기도 하고, 바빠서 엄마도 학교 가기 싫은 나의 느낌을 알았으면 좋겠기 때문에 바꿔 앱을 실행했을 것 같습니다. 승훈 씨 해주세요. 저도 화영이를 복수하기 위해서 일단 화영이가 전화를 안 받을 것 같으니까 저도 어떻게 주인공이랑 같은 생각으로 엄마한테 먼저 시험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바꿨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전 사실은 좀 이게 겁이 많아가지고, 과연 어떻게 될까 두려워서 선뜻, 바꾸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호기심은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게 정말 된다면, 네, 바꿔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 전에 아마 이게 진짜 되는 건가? 이걸 한번 좀 따져볼 겁니다. 네, 제 두 번째 질문 하겠습니다. 어, 마지막에, 에, 여울이는 결국, 왕따에서 벗어나기 위해 매일 마리의 비밀을, 그, 뭐였냐, 화영인의 무리에게 말을 했는데, 여러분이 여울이었다면 말을 했을 것인지, 저라면 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화영인한테 왕따를 당하면은 되게 고통스럽게 학교를 와야 되기 때문에 저랬어도 비밀을 말했을 것 같습니다. 승원 씨 해주세요. 저도 어차피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걔랑 뭐 평생 사귈 것도 아닌데 그냥 지금 절교하고 화영이 패거리에 들어가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예,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렇게 배신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왕따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은 있겠지만, 그래도, 저 때문에 남을 고통스럽게까지 하면서 벗어나기에는 너무 마음이 찔려서,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예, 다 있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승훈이 진행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 만약 자신이 마리처럼 어느 사람과 몸을 바꾸고 싶다면 누구와 바꾸고 싶나요? 그 사람과 바꾸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저는 형과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면 지금 시험도 끝났고 뭐 형한테 복수도 쌓인 게 많으니까 하고 싶어서 형과 바꾸고 싶습니다. 전화 씻으세요. 저는 그 엄마와 바꾸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일도 힘들진 잘 모르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공부가 더 힘들 것 같기 때문에 엄마와 바꾸고 싶습니다. 네, 동심님 해주세요. 저는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 바꾸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을 끝내서,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희생당하는 일이 없도록 일단, 그렇게 바꿔보고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만약 자신이 말이었다면 화영이와 몸을 바꿨을 것인가요? 네, 저는 바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으면서 마리의 처지가 너무 공감이 되고 너무 복수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정시 해주세요. 에? 그 질문 다시 한 번만 해주세요. 만약 자신이 말이었다면 마지막에 고민하던 거 나왔었는데 화영이와 몸을 바꿨을 것인가요? 아, 예, 몸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화영이가 너무 심하게 괴롭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복수가 좀 하고 싶어서 몸을 바꿀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저는 안 바꿀 겁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하고 자기를 바꾸면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내가 되는 건데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되어서 또 무슨 짓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고 생각이 들어서 바꾸지 않을 겁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바꿔라는 책을 우리가 함께 봤는데 이 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몇 가지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 16쪽 보겠습니다. 책 16쪽에 일곱째 줄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승훈이. 나는 다시 눈앞이 흔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여줬어. 다른 여자애들이 화양을 보며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된 셈이지. 자, 여기서 나는 다시 눈앞이 흔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여줬어. 왜? 선생님, 아, 그 116쪽이요? 16쪽, 16쪽. 아, 16쪽. 왜 다시 눈앞이 흔들릴 만큼 고개를 끄덕여줬어? 어, 그, 응? 응? 어렵지 않은데. 하고 빨리 인터뷰 하고 싶어서? 또 준원이는. 어, 그래도 자기 꿈이 그 파티시에 그런 거라서? 그렇지. 지금 AI는 어, 그 파티시에가 꿈이기 때문에 제빵사 모듬에 들어가서 그런 그 활동을 하고 싶은 거잖아. 그러니까는 나 이 모임을 꼭 할 거야. 나 잘할 수 있어. 이런 어떤 그런 강렬한 의지의 표현. 내가 너네 모임에 낄 거야. 라는 어떤 그러한 의사표시. 요거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지. 자, 근데 그 다음 문장. 다른 여자애들이 화영이를 보며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건 뭐야? 뭔가 쟤네들이 뭔가 짜고 있다는 느낌? 음, 그 실질적으로 그 후에 이것들이 관련이 있는 거야? 아니면 관련이 없는 거야? 관련이 있어요. 어떻게 관련이 있어? 걔네들이 짜고 여기 안 오는 거. 아, 또 다른 여자애들이 화영이를 보면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이라고 요 문장을 작가가 일부러 써준 이유가 있어. 요 문장을 빼는 것보다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돼. 준호는 왜 이 문장이 꼭 있어야 될까? 하영이를 보면 웃는 게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요. 그 문장이 왜 여기 꼭 들어가 있어야 될까? 왜 이 문장을 빼버리면 안 되는 걸까? 어, 약간 의심적인 느낌이 주려고? 만약에 이 문장이 빠진 상태 속에서 다른 애들이 그냥 그 안 왔다, 어? 이 애만 따돌림했다라고 하면 너무 이렇게 그 일이 우연히 벌어진 일처럼 되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앞에서 흘림으로써 그 다음에 벌어질 일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흐름의 전개가 되는 거야.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복선이라 해. 복선. 복선을 깔았다라고 얘기해. 뭐라고?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다 아, 그래서 실제로 동화나 소설 같은 작가들이 쓰는 기법 중에 하나가 복선을 활용하는 건데, 복선은 뭐냐면 다음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 미리 뭐 해주는 거? 살짝 약간 얘기해. 암시해주는 거, 알려주는 거. 이걸 보고 우리가 복선이라고 그런다는 얘기야. 복선. 그래서 직접 드러내놓고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밑에 살짝 뭐 하는 거야? 숨겨두는 거야.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부분 읽으면서 읽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이제 책을 잘 읽게 되면 이거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어떤 일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상하면서 예측하면서 이제 그런 책들 그 내용들을 읽게 되는 거지. 자, 19쪽 보겠습니다. 네. 자, 19쪽에 보면 중간에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어라는 아 문장이 있어. 찾았어? 네. 아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다.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해서. 근데 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하면 짜증이 나냐고. 엄마가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음. 그 위에 보니까 별 문제 아닌가 보네. 하긴 내 나이 얘들이 다 그렇지 뭐 엄마도 이해해 하면서 왠지 쉽게 여기는 말투에 짜증이 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부분들. 아 원래 이 애가 이 문제를 중요하게 여겼어? 중요하게 여겼. 자, 넷째 줄 봐봐, 넷째 줄. 19쪽의 넷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읽어요? 준원이가 읽어. 19쪽 넷째 줄. 말하자면 화영이 유리에 얘 따돌림에 당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엄마가 먼저 물으니 얘기가 민망했어. 그런 단짝이 한 명 있으니까 콕 집어 왕따라하기도 그렇잖아. 내가 뜸을 들이자 엄마가 가르쳐준 말했어. 자,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애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 그냥 그런 마음? 어? 준원이 뭐라고? 왕따 당해도 괜찮은 마음? 승훈이. 너 어떻게 봐? 이 아이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 엄마가 이 말을 하기 전까지의 마음은. 음, 나 왕따인데 말할까? 살짝 고민하는 느낌? 그럼 왜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거였어? 자기가 단짝이 한 명 있으니까 어? 어. 또 왕따라기는 하기 좀 그렇고 또 왕따가 아니라고 하긴 좀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였다면 이렇게 고민했을까? 아니요? 즉 본인 스스로도 긴가민가하고 본인 스스로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를 느끼지만 아주 심각하게 느끼지는 않았던 거야. 이해가? 네. 그런데 엄마가 별 문제 아닌가 보네. 하긴 내 나이 얘들이 다 그렇지 뭐 엄마도 이해해. 라고 너무 뭐하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짜증이 났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이 주인공의 심정을 이해하냐고. 본인은 본인이 그 전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본인이. 근데 엄마가 별거 아닌가 보네라고 했더니 그럼 내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별거 아니라고 했더니 그럼 맞아 별거 아니야 이러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짜증이 나더란 얘기야. 자 무슨 얘기냐? 준원이가 어? 가다가 넘어졌어. 그래갖고 좀 이렇게 피가 났어. 근데 준원이가 보니까 그렇게 뭐해 심하게 다친 게 아니야. 그럴 때 승훈이가 첫 번째 1번 승훈이는 이렇게 말했어. 야 준원아 괜찮지?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뭐 괜찮지?
이렇게 말했어. 1번. 2번 승훈이 이렇게 말했어. 준호아 이거 얼마나 아파? 너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어디 좀 봐봐. 이렇게 얘기했어. 자, 1번 승훈이가 말한 것과 2번 승훈이가 말한 거. 준호니, 그때 네 느낌이 어떨까? 1번 승훈이네, 2번 승훈이요? 어, 1번 승훈이는 어, 알고 있는데, 더 그렇게 말하니, 안 아픈 거 알고 있는데, 응, 별거 아니라고 하니까, 어, 진짜 기분이 나쁘고, 어, 두 번째 승훈이는, 응, 별거 다친 거 아닌데, 아프냐고,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응. 그래도 기분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고. 어차피 네 상태는 똑같잖아. 예, 근데 왜, 네가 생각해도 별거 아니야. 근데 예, 왜 1번 수근이가 야, 뭐 별거 아니네. 빨리 털고 일어나 마.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네가 지금 기분이 나쁘다고 그랬어. 예. 왜 그러냐고, 왜? 음, 알고 있는데, 어. 더 그렇게 말하니까. 음. 자, 승훈이 선생님 지금 이 예를 선생님이 갑자기 왜 들까? 저요? 왜 갑자기 이런 예를 들었어, 선생님이? 아니, 뭐라고요? 선생님이 이런 예를 갑자기 왜 들었냐고. 준원이가 넘어져 다쳤는데 뭐 1번 수근, 2번 수근이를 이런 예를 왜 들었냐고. 음, 음. 준원이 선생님이 이런 예를 왜 들었어? 이 책 그 19쪽에, 어. 그, 엄마가, 응. 그 이름 뭐였더라? 말이. 마리가 응. 한 마리랑 비슷해서? 어. 승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냐고 준원이가 한 말을. 아니요. 우리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승훈아? 지금 뭐라고? 무슨 문제요? 승훈아, 우리 무슨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냐고, 원래. 방금 뭐 공감해주는 거, 뭔가 안 해주는 거, 뭐 그럼 선생님이 그 그냥 얘기를 왜 들었어? 음 어떤지 물어보려고? 뭐라고? 어떤지 물어보려고? 뭘 어떤, 아니, 갑자기 근데 왜 준원이가 다치도 않은 준원이 넘어져서 피해났는데 어쩌고 그런 예를 선생님이 갑자기 왜 들었냐고. 자, 보겠습니다. 왕따 사건이 있었어. 마리는 그거를 스스로는 뭐라고 생각해? 큰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었어. 네? 엄마 반응이 별일 아니네 라고 했어. 그랬더니 마리가 엄마 말에 대해서 엄마 말을 듣고 뭐해? 짜증이 났어. 우리가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왜 마리는 짜증이 났을까? 이게 원래 우리가 얘기했던 문제야. 자, 그때 선생님이 준원이가 넘어져서 약간 다쳤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다. 승훈 일이 어 별일 아니네. 별로 안 다쳤네. 빨리 와. 라고 말하고 승훈이는 너 괜찮아? 많이 다친 거 아니야? 병원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똑같이 준원이 느낌이 승훈 일에 대해서는 준원이가 뭐라고 그랬어? 기분이 좋지 않다고 그랬어. 승훈 이에 대해서는 준원이 감정이 어
뭐 승훈이가 고맙다 그랬나?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고맙다고 생각하고, 뭐 어쨌든 뭐 이런 느낌 든다 그랬어. 자, 쌤이 이 얘기를 왜 했냐고. 응? 책에도 안 나오는 준원이 이런 예를 왜 들었냐고. 승훈아, 준원아, 너네들이 지금 얼굴도 안 보이고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오디오가 비면 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너네가 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딴짓을 하고 있는 건지. 그러니까 너네가 얼굴을 안 보여줄 거면 반응을 빨리빨리 보여줘야지. 그래야 내가 기다릴 건지 더 설명을 할 건지. 그 선생님은 지금 너희한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너희들 소리밖에 없어. 지금 너희들은 선생님 얼굴을 보기 때문에 선생님 소리 외에도 선생님 얼굴 표정, 뭐 이런 여러 제스처 이런 걸 통해 정보를 얻잖아. 네. 그러니까 너네가 예. 얼굴 표정을 보여줘서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뭐 보여주던지 몸으로. 안 그러면 너네가 빨리빨리 반응을 하던지. 쌤 질문했잖아. 이 얘기 왜 했냐고.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마리 왕따 사건이랑 비슷하니까 뭐가 비슷하냐고. 넘어진 거 다친 거 알고 하는데 그렇게 말해주니까 더 기분 나쁜 부분이 자, 그래서 엄마 말을 듣고 짜증이 났다. 얘도 지금 기분이 좋지 않았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뭐냐? 공통점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어? 별일 아닌 것처럼 생각한다. 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느끼기에 별일이 아니더라도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야? 어? 남이 그렇게 얘기하는 건 기분이 좋다는 거 안 좋다는 거야? 안 좋다는 거죠.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거야. 그런 인간의 심리. 어? 도대체 인간들은 도대체 사람들은 왜 이런 심리가 있냐는 거지. 응? 왜 이런 심리가 있냐는 얘기. 이런 심리를 이해하냐는 거지. 승훈이하고 준원이는. 저는 왜 이런 심리가 있을까? 자기가 다쳤는데 남이 네? 괜찮네? 빨리 와 이러면은 자기 마음도 몰라주고 네? 음. 아무것도 모르는 척을 말하는 것 같아가지고 음. 근데 지금 보면 선생님이 지금 거기서 너가 심하게 다쳤어. 너가 지금 저 왕따 때문에 너무 속상해. 그러면 뭐야? 저 사람이 근데 뭐 별일 아니네라고 하면 기분 나쁜 거 쌤 이해하겠어. 그러면 내가 얼마나 다쳤는데 저게 응? 아무것도 아니라고 저게 기분 나쁘네 이렇게. 근데 자기가 봐도 별로 안 다쳤어. 자기가 봐도 별로 이렇게 심한 상태가 아니야. 근데도 상대방이 괜찮지? 뭐 아무 일도 아니네 이렇게 얘기하면 왜 기분이 나쁘냐고 사실을 말했는데 그 인간의 마음이 뭐냐고. 자, 승훈이가 강아지가 있어. 어? 네, 그런데 그 승훈이가 보기에 승훈이 강아지가 못생겼어. 네가 보기에도 못생겼어. 네, 근데 준원이가 승훈이 네 강아지를 보고 야, 네 강아지 진짜 못생겼다. 라고 말하면 승훈이 기분이 어때? 안 좋죠. 왜 안 좋냐고. 너도 못생겼다고 생각하면서 왜 준원이가 네 강아지 보고 못생겼다면 왜 기분이 안 좋냐고. 사실을 말한 건데. 승훈이 너가 네 강아지가 잘생겼는데 준원이가 야, 네 강아지 못생겼다 그러면 뭔 개소리야. 우리 강아지 얼마나 잘생겼다고 화가 나겠지. 그건 쌤이 이해를 하겠어. 너가 봐도 못생겼어, 그 강아지가. 근데 왜 못생겼다 하면 왜 화가 나냐고. 사실인데. 내 강아지인데 어, 자기가 평가하니까 어.
그래서 그 사람의 감정, 선생님 사실은 왜 그런지 몰라. 그 사람의 감정이라는 부분들에서 그 인간에게는 이중적인 마음, 이중적인 마음. 음? 남이 얼마나 힘드세요? 뭐 애쓰시네요. 그러면 괜찮아요. 뭐 할만해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남이 뭐라고 그러면 어? 아이고 그냥 그 거저 먹기네. 그거 엄청 쉽지? 라고 하면 우씨. 어? 아니거든 하고 그런 마음이 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런 점에서 승훈이하고 준원이한테 엄마 아빠가 아이고 야 너네 독서 교실 하는 거 얼마나 쉽냐? 그냥 가만히 앉아 있고 선생님이 뭐 물어보면 그냥 뭐 대답만 하면 되고 엄청 쉽지? 라고 얘기하는 것과 어? 아이고 승훈이 더운데 준원이 더운데 1시간 동안이나 그 재미없는 선생님하고 얘기하는 거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얼마나 힘들었어. 라고 어차피 승훈이와 준원이가 지금 독서교실 수업하고는 똑같은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상대가 뭘 하고 얘기하냐에 따라서 우리 인간의 감정은 뭐 한다는 거야? 바뀐다. 달라진다, 바뀐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이야기를 그럼 우리가 좀 더 다시 얘기하면 그럼 앞으로 준원이나 승훈이가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 어떤 식으로 얘기해야 되겠냐라는 얘기. 준원이, 승훈이가 봐도 어떤 사람이 별일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과연 별거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얘기해야 될 것인지 너희가 봐도 별거 아니라고 하지만 아이고 힘들었지 고생했지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건지 물론 그건 또 이제 그 자기 일부러 배려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과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그 사람이 하는 어떤 그런 일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고 공감하고 그런 힘을 키워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4쪽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승훈이 읽겠습니다. 내가 어쩌다 이렇게 됐나 생각해봤어. 아무래도 3월 초에 화영이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화근이었어. 화영이는 작년에도 수학이 5반에서 영양적으로 고민하던 애였거든. 내가 그것도 모르고 초면부터 말싸움을 한 탓에 화영이에게 찍힌 것이지. 그랬더니 언젠가부터 애들이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막 따져들고 금기사고를 하는 거야. 아이들 대부분이 화영이랑 친해지려고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 거기까지. 자, 쌤이 이 부분을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중요한 내용이라서. 어? 중요한 내용이라서. 그럼 왜 이렇게 중요한 내용인데? 자, 마리가 만약에 화영이라는 존재를 알았으면 달라졌을까? 미리 근데 알았더라면. 응. 어? 준원이 말해보자. 뭐, 화영이란 존재를 만나면 달라지냐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화영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3월 초에 미리 알았더라면 달라졌을까? 마리의 예, 행동이 달라졌을까? 예. 어떻게? 더 약간 싸우지 않으려고 하고 어, 좀 더 친근하게 지내려고 했을 거. 그러면 마리의 잘못은 뭔가야? 잘 알지도 못해. 화영이란 존재를 몰랐다는 게 마리의 잘못일까? 그 존재를 몰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 애가 이렇게 왕따를 당하는 거가 감수해야 될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 아니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거 도대체? 수근이. 음, 그냥 마리가 처음부터 말싸움 안 하니 조심했으면. 처음부터 말싸움 안 하고 조심했어야 된다. 네. 근데 만약 이게 화영이가 아니라 다른 애였다라면 문제가 이렇게 커졌을까? 응? 물론 승훈이가 말한 대로 말싸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도 있고 근데 그 말싸움이라는 것들이 마리의 일방적 잘못이야? 음,
마리가 일부러 가갖고 화영이한테 시비 건 거야? 말싸움하자고? 아니요. 상대방이 뭔가 같이 뭔가 갈등이 있었으니까 말싸움한 걸 거 아니야. 자, 네. 선생님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우리의 인생의 부분들에서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어떤 그런 일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벌어질 수 있다는 거야. 그 애가 이렇게 그 뭐야, 화영이가 그 전에 이렇게 군림하던 애였을 거라고는 말 입장에서는 전혀 뭐해? 알 수가 없었던 거지. 승훈이가 준원이가 새학년 새학기 초에 가가지고 다른 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다 일일이 조사할 수 있어? 아니요. 다 그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 물론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부분을 더 조심할 수 있겠지. 아직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나서지 않는 거, 더 갈등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사는 어떤 그런 지혜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 요 사건을 보면서. 근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어쨌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사건에 부딪히도 하는 게 우리들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사건에 여러분들이 의도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휘말려 들기도 하더라는 얘기지. 그랬을 때 과연 또 여러분들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자, 마지막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24쪽 마지막 문장. 준원이. 마지막 문장이요? 마지막 문장. 한 달 지난 이제 여울이는 내게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야. 여기 뭘까 이게? 이 문장이 뜻하는 바가 뭐야? 여울이가 없으면 친구가 없다. 여울이가 뭐라고? 여울이가 없으면 이제 친구가 없다. 근데 왜 이거를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야라고 표현했을까? 승훈이. 여우리가 막, 단 한 명밖에 없는 친구니까. 뭐라고? 근데 왜 하필 마지막 잎새라고 표현했냐고, 선생님은. 아, 여울이 없으면 학교에 다니기 더 싫어져서. 그런데 왜 하필 마지막 잎새라고 표현했냐고. 마지막 잎새가 뭐길래? 어렵지 않잖아, 얘들아. 마지막 잎새가 뭐야? 마지막 잎, 어? 응? 마지막 잎새가 뭐냐고. 왜 이야기 아니에요? 뭐라고? 이야기 아니에요? 이야기란 게 무슨 말이야? 그 마지막 잎새가요? 어, 말 그대로 마지막 잎. 근데 그 마지막 잎이 왜 이 상황에 맞냐고. 많은 친구가 있었는데 다 떨어져서 떨어지고. 없어져서 이제 어, 이거밖에 안 나오는 거죠. 어. 그렇지. 지금 여러분이 이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나무에, 여기 나무에 잎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여러 개가. 그럼 이 잎 하나하나가 뭘 뜻해? 친구, 어? 친구? 친구를 뜻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 잎들이 다 뭐하고 아, 떨어지고 이제 뭐야? 나무에 요 이파리 하나만 남은 거야. 이파리 하나만. 여기 마지막 잎새야. 마지막. 이게 결국 뭐 친구가 여울. 여기 하나밖에 안 남았다는 걸 뜻하잖아. 그래서 이걸 비유적으로 표현했잖아. 근데 선생님이 지금 이 얘기를 굳이 한 이유가 뭐냐면 사실은 이거 말고 또 하나가 있다는 거야. 아까 준원이가 마지막 잎새가 이야기가 아니면 이야기 아니냐고 했는데 혹시 마지막 잎새에 대해서 알아? 예, 어? 들어보긴 했어요. 마지막 잎새라는 거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야. 그 오헨리라는 아
소설가가 쓴 아주 짤막한 그 소설이거든. 마지막 입새라는 소설. 그 얘기를 들어본 적 있다고? 네. 아, 어떤 그 스토리 기억나면 한번 얘기해봐. 마지막 어, 입새 스토리 혹시 들어본 적 있으면. 그 잎새가 떨어졌는데 아, 어떤 그 의사였나? 막 아, 그려가지고 붙여놓은 거? 아. 그렇지. 어떤 이제 죽음을 앞둔 환자가 뭐야? 담장에 있는 담장이 당구를 보면서 네, 그 잎이 모두 떨어지면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나무의 마지막 잎새라면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겠지라고 이제 생각하니까 그 마지막 잎새가 이제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 사람에게 아픈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 잎을 뭐 한 거야? 그린 거잖아. 그런 그 감동적인 그 스토리잖아. 그럼 여기서 내게 마지막 잎새 같은 존재에서 이 마지막 잎새는 진짜 나뭇잎, 마지막 남은 나뭇잎 같은 존재라는 그런 사실적인 해석도 되지만 또 하나는 뭐가 되는 거야? 이 이야기랑 비슷하다고. 마지막 잎새에 나오는 소설 속처럼 자기에게 뭐해? 희망, 마지막 남은 희망이라는 의미를 갖게 되는 거야. 이해가? 네. 네, 결국 여러분 이런 작품을 더 잘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그 마지막 오헨리의 단편 소설 마지막 잎새 얘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 느끼는 그 것과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를 모르는 사람이 느끼는 것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이 작품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선생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작품을 이해하는 데서 결국은 뭘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다른 책을 더 잘 이해하고 더 잘 읽을 수 있다는 거야. 배경 지식이 많아야. 우리가 그걸 보고 이제 우리가 눈덩이 효과다라고 얘기하는데 눈 사람을 만들 때 눈을 뭉칠 때 처음에는 눈이 잘 안 뭉쳐져. 근데 눈이 커진 다음에는 눈을 굴리면 눈이 엄청나게 더 막 엄청나게 커져. 굴리고 한 바퀴 굴릴 때마다 눈이 더 커지고 더 커지고. 그러고 우리가 마태 효과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결국 여러분들이 독서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독서를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를 갖게 됩니다. 자, 그다음 25쪽 보겠습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25쪽에 승훈이. 한 번 더 읽어요? 아,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비밀 일기 앱을 열었어. 이게 왜 비밀 일기냐면 내가 지문을 인식시켜야 열린 일기장이거든. 무언가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을 비밀 일기에 마음껏 쏟아내곤 해. 어떤 거기까지. 자, 무언가 일이 있으면 내 감정을 비밀리기에 마음껏 쏟아내곤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승훈이나 준원이에게 뭔가 일이 있으면 속상한 일, 짜증나는 일, 화나는 일, 괴로운 일 등등이 뭔가 일이 있으면 어떻게 그 일을 풀어내? 준원이. 저요? 어, 그냥 자요. 자. 일단 자. 네, 자고 나면 뭐가 좀 풀려? 네. 승훈이는 천천히 숨을 쉬어봐요. 천천히 호흡을 해. 네. 아주 둘 다 나름대로 좋은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가 갖고 있는 방법은 뭐라고? 네? 마리가 하는 방법은, 마리의 방법은. 비밀 일기에 감정을 마음껏 쏟아내요. 어. 자, 그러면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가 뭘까? 상대방은 모르는데 자신은 이제 화풀이를 마음껏 할 수 있어. 음. 또, 준원이는 비밀일기를 쓰는 것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효과 있다면 어떤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 있긴 한 것 같아요. 어떤 효과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루하루마다 적어 놓으니까 되게 마음도 풀리면서 승훈이 말처럼 아무도 볼 수 없고. 음. 자, 사람들이, 저기, 뭐야,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얘기 혹시 알아? 네. 네. 자, 임금님기는 당나귀라는 이야기에서 그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인간의 어떤 심리가 있다는 거야? 비밀을 폭로하고 싶은 심리? 비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는 살기 힘든다는 거야. 그래서 뭔가 답답하기 때문에
물론 그 이야기에서는 비밀은 없다. 언젠가 다 이게 들어가게 돼 있다는 어떤 그런 교훈을 주기도 하는데 그 이발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대나무 숲에 가가지고 임금님 당나귀라고 외쳐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아두는 그 이야기를 말하고 싶어요. 근데 그거를 그래서 이제 친구가 필요한 이유가 뭐야? 믿을 만한 친구에게 자기가 그걸 털어내는 거야. 자기 속 깊은 얘기를 다 드러내는 거야. 또 상담이 중요한 이유가 자기 끙끙거리는 고민을 상담하는 분에게 자기 이야기를 다 드러내는 거야. 그럼 그 과정에서 조금 후련한 마음들, 또 자기를 객관화시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 근데 비밀일기장 같은 경우가 바로 친구나 상담자를 찾을 수 없을 때 일기에다가 자기의 모든 걸 쏟아내는 어떤 그런 과연 속에서 그런 감정의 해소되는 어떤 그런 느낌들, 또 그 일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객관화시켜서 보는 어떤 그런 과정을 갖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승훈이가 뭐야 호흡을 이렇게 해서 가다듬는 방법을 쓴다던가 준원이처럼 잠을 잔다던가 이런 것들도 나름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 외에 승훈이나 준원이도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들을 글로 써보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도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해 봅니다. 승훈이 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보면은 비밀 일기가 얘한테 마리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바뀌고 나면은 챕터 끝날 때마다 그 이 비밀 일기에 적는 거 있죠. 이렇게 메모. 여기 아, 읽어보면 그리고 마지막에는 또 이제 엄마가 다 열어왔다고 하는데 마리는 어떻게 적은 걸까요? 엄마가 뭐라고? 엄마가 음. 마리 몸으로 짐을 인식해서 열어봤잖아요. 어. 그러면은 마리는 이걸 어떻게 적은 걸까요? 어떻게 뭐라고? 그 일기를 어떻게 적은 걸까요? 어떻게 정리하고? 네. 그 옛날 걸 열어봤다는 거지. 어, 네? 여기 엄마가 86쪽에 보면은 80 몇 쪽? 6쪽이야. 어, 여기 엄마가 내 학교 생활을 다 알게 되다니 창피하기도 하고 어쩐지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있죠? 어. 그러고 뒤에 가보면 103쪽. 172쪽에 응, 사실은 네가 스마트폰에 써놓은 일기 읽었으라고 엄마가 말하잖아요. 응. 그러면은 마리는 핸드폰 뭐 어떻게 일기를 쓴 거죠? 아, 준원이가 대답해 줄 수 있어? 이거요? 아니, 대답해 줄 수 있냐고. 지금 추승원이의 그 문제제기 질문에 대해서. 그, 실제 마리가 쓴 게 아니라 마리 몸으로 바뀐 엄마가 쓴 거 아니에요? 보니까. 근데 그렇게 치면은 여기에 쓴 거는 뭐 이 작가의 실수 같아. 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핸드폰은, 핸드폰은 바꾼 거야, 안 바꾼 거야? 바꾼 거죠. 그러니까는 지금 마리가 엄마로 바뀌었잖아. 네, 근데 마리 핸드폰은 그대로 자기가 엄마가 된 마리가 갖고 있던 거지. 그런 거예요? 어, 네, 근데 선생님 그렇다 해도 지문 인식이니까 어차피 못 열지 않아요? 그러네. 맞네. 지금 수근이 말이. 어, 그럼 이 사람이 저기 한 건가? 선생님도 그 부분은 특별히 생각을 안 하고 봤네. 기억해놓고 있다 쓴 거 아니에요? 뭐라고? 몸 바뀔 때까지 기억해놓고 있다가 응, 그 다음에 쓴 거 아니에요? 그러게. 지금 수근이가 아주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해줬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도 생각을 안 해봐가지고 선생님이 한번 다시 책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바꾼 거기 때문에 자기가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면 그 지문이 달라졌으니까 그걸 열 수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어서 쓸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기는 매일매일 썼다는 식으로 돼 있으니까 지금 수근이 지적대로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얘기는 어쨌든 지금 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놔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비밀일기를 작성해놨던 그러한 과정들, 경험들 뭐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9쪽. 넷째 줄. 주론 읽겠습니다. 할머니 집은 자가용으로 2시간쯤 걸려 할머니는 우리가 보고 싶어서 장아찌 핑계를 댄 것임을 엄마는 그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은 거야. 언제 12살이라 그 정도는 눈치 있거든. 자, 그러더니 여기서 거기까지. 엄마는 그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그냥 놀러 오라는 거를, 그러니까 놀러 오라고 하면 뭐 안 올 수도 있으니까 장아찌 먹으러 오라고 한 건데, 그거를 엄마는 그냥 장아찌도 먹기 싫고, 엄마는 어쨌든 그 장아찌 먹으러 오라는 핑계가 마음에 안 든다. 소리. 엄마는 그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준원이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요. 그 책 읽다 보면은 막 아니 그 제가 볼 때는 엄마가 응. 장아찌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장아찌를 싫어해서 엄마는 그 핑계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거야? 너무 애같이 핑계에 대서 뭐라고? 애같이 응. 대놓고 핑계를 대서 그러니까 할머니가 애같이 애가 아이같이 그 핑계를 댄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엄마는? 너무 응. 핑계를 대놓고 대니까 응. 자, 할머니의 진짜 마음 뭐라고? 놀러 오라. 놀러 와라. 보고 싶다. 그런데 할머니가 겉으로 말한 그냥 이유는 장아찌 먹으러 와라. 장아찌 가지러 와라. 먹으러 와라. 엄마는 진짜 엄마지. 엄마는 할머니의 핑계가 마음에 안 든. 할머니의 핑계, 이유. 여기서 이유지. 핑계의 이유가 마음에 안 들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이유. 지금 장아찌 먹으러 와라라는 말이 마음에 안 들었다가 장아찌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장아찌를 싫어해서? 그럼 만약에 장아찌 먹으러 오라고 하지 않고 엄마는 할머니가 만약에 다른 거, 엄마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오라고 했다고 하면은 이유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았을까? 이유가 뭐 괜찮았을까, 그러면? 음, 여기서 할머니와 엄마는 어떤 관계로 나와? 별로 안 좋은 관계? 왜 안 좋아? 자꾸 할머니가 엄마 구박해서. 할머니가 자꾸 엄마 구박하는 거에 대해서 엄마 입장에서 할머니가 쉽지 않은 어떤 그런 관계지. 서운하지. 그러면 할머니의 이 이유가 마음에 안 들었다라는 것들은 장아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뭐야, 뻔히 내가 그 사람의 심리를 아는데 그 사람이 어줍지 않게 이유를 대는 게 그게 더 싫은 거야. 그러니까는 뭐야, 준혼이가 뭐라고 해야 되나? 그냥 피곤해가지고 빨리 끝내고 싶은 거야 수업을. 네. 그런데 준혼이가 괜히 뭐야, 엄마가 어? 오늘 뭐 일찍 오랬어요 라고 핑계를 대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알거든. 엄마는 준원이 보고 일찍 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준원이가 수업을 더 충분히 하기를 바라는 걸 알거든. 그런데 준원이가 엄마가 일찍 오래, 오늘 일찍 오래요 라고 얘기했어. 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그 준원이의 핑계가 뭐 한 거야? 못마땅한 거야. 왜? 말도 야, 안 이놈아, 돼. 너 진짜로는 수업
빨리 끝내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 엄마 핑계 대는 거지? 내가 너를 모를 줄 알고? 이런 마음이라는 거야. 지금 세 명이 이해가? 네. 네. 그 차라리 준원이가 저 그렇다고 준원이가 그러면 저 피곤해요. 빨리 수업 끝내주세요. 라고 말하면 내 마음이 좋을까? 아, 네가 솔직하게 말했구나. 그러니까 인정? 그럴까? 아니요. 그렇지도 않을 거야.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그냥 준원이하고 수업을 계속 하고 싶어. 오래 하고 싶어. 그리고 준원이가 선생님하고 수업하는 거 좋아요. 더 해요. 이러기를 바라. 그럼 오히려 선생님이 그래? 에이, 그래도 너네 피곤하잖아. 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이럴 수도 있다는 거지. 근데 오히려 준원이가 빨리 끝내줘서 그래. 빨리 끝내기 뭘 빨리 끝내 이놈아. 계속해. 이러는 게 아까 그 앞에서 응? 엄마가 괜찮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서운했던 그런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할머니는 왜 장아찌 핑계를 댔을까? 그냥 야, 나 너희들 보고 싶다. 어? 왜 안 오냐? 와라. 라고 말하지 않고 왜 장아찌 핑계를 댔을까? 승훈이. 보고 싶다 와라고 하면은 이제 평소에 응. 할머니한테 구박을 받았던 엄마가 안 올 것 같으니까? 준원이. 이렇게 말하면 약간, 뭐라고? 약간, 저도 승우이처럼 이렇게 말하면은, 야, 어색하니까. 어. 우리 인간의 마음들 중에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거를 오히려 어색하고 부끄럽게 생각하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아찌 줄게 와라라고 하면은 왠지 너한테 도움되는 일이니까 뭐 이렇게 널 위해서 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잖아. 널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내가 보고 싶으니까 와라 그러면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응? 누굴 위해서 하는 거야? 할머니? 뭐라고? 할머니 자신? 할머니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면 왠지 자기가 이기적인 사람으로 비춰질까 봐. 이해가? 네. 네. 선생님이 배고파가지고 지금 뭐 핫도그를 사 먹고 싶어. 그런데 야, 준우나, 승우나, 너네 핫도그 먹고 싶지? 내가 뭐 우리 핫도그 먹으러 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치 내가 준원이하고 승훈이를 위해서 핫도그를 사러 가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 음, 근데 실제로는 누가 나 음, 핫도그 먹고 싶은데 니네들 같이 가줄래? 원래는 이거라고 속내가. 네. 근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그런 솔직한 속내를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낯설어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고 그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어. 그런데 또 반면에 뻔히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이라는 걸 또 사람들이 또 뭐 한다는 거야? 알고 그걸 또 별로 안 좋아하기도 하다라는 거지.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할 것인 건가?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이 맞는 건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남을 위하는 척 하는 뭐 사실은 뭐 장아찌를 실제 담그는 것도 사실이잖아. 이것도 사실이긴 한데 그런 점에서 우리가 또 이렇게 그런 감정 처리를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그 감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할머니와 이 엄마 즉 할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 그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는 거지. 자, 67쪽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둘째 줄 충분히 읽겠습니다. 엄마가 날 깨웠어. 눈을 밑에서 떴을 때, 밑에서 아, 둘째 줄. 내 꿈이 파티시에를 해도 정말 이 시간에 일하기가 싫은 거 있지? 아, 엄마에게 됐어? 거기까지. 네. 자, 뭘까? 내 꿈이 파티시에라 해도 정말 이 시간에 일어나기가 싫은 거였지. 이게 무슨 말이야?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그, 응? 위쪽, 60 몇 쪽이요? 67쪽.
실적이요? 지금 읽었던, 승훈이 읽었던 그 부분. 내 꿈이 파티시라 해도 정말 이 시간에는 일하기가 싫은 거 있지. 아, 어려울 거 하나도 없는데 왜? 그 6시라서 너무 어, 졸릴까요? 뭐라고? 그런 것 같은데 6시라서 새벽 6시에 일어나기가 뭐 하다는 거야? 힘들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근데 왜 내 꿈이 파티시에라 해도 라고 얘기를 했냐고. 음, 내가 아무리 파티시에를 하고 싶어도 이 시간엔 절대 못 일어나겠다. 자, 파티시에가 뭐 하는 사람이야? 빵 만드는 사람. 빵 만드는 사람인데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야 돼? 빨리 가서 손님 오기 전에 빵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렇지. 요즘에 그 아침빵을 팔잖아. 사람들이 아침부터 빵을 사러 오는 사람도 있잖아. 그러니까는 아침에 빵 팔려면 그날 그 신선한 빵을 만들려면 새벽 한 뭐 4, 5시에 일어나서 파티시에들이 빵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뭐 여기서는 지금 빵을 직접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게를 일찍 열어야 되기 때문에 6시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가게에 출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이른바 이상과 현실의 차이, 어? 내가 어떤 일을 여러분이 어떤 뭐 직업을 그 꿈꾼다 했을 때 그 직업이 갖고 있는 겉모습, 화려한 모습, 좋은 모습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직업이라는 것들이 꼭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 외에 뒤로 감춰진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을 거란 얘기야. 그런 점에서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선택을 할 때 그 일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점, 힘든 점, 이런 것까지 뭐 한다는 거야? 함께 고려해서 내가 그걸 다 감당해낼 수 있겠나? 이걸 봐야 된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프로 게이머가 되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있어. 프로게이머 돼서 막 그 게임 나가가지고 막 그 대결하고 막 엄청나게 수많은 관중들로부터 뭐 환호받고 막 우승하고 이렇게 보였을 때 보면 야, 프로게이머가 정말 멋지다. 또는 요즘에 뭐 아이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 그 아이돌이 막 TV에 나와서 화려한 춤추고 막 팬들로부터 막 엄청나게 인기를 끌고 이런 건데 그게 그 프로게이머와 아이돌의 그 모습이 전부냐고. 아니, 그렇지 않다는 거지. 프로게이머가 그 게임에 이기기 위해서 막 열 몇 시간씩, 하루에 막 열 몇 시간씩 그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이기는 날만 있는 게 아니라 질 지는 때도 날. 많잖아. 또 경쟁을 늘 해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지. 아이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연습을 엄청나게 해야 되고, 또 자기 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먹을 걸 마음대로 먹을 수도 없고, 또 그 연습생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들 사이를 뚫고 자기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경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봐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1쪽 보겠습니다. 넷째 줄. 111쪽 보지 말고 142쪽 보겠습니다. 142쪽. 네. 자, 거기 보면 일곱째 줄. 승훈이 읽겠습니다. 집에 돌아가는 길이. 집에 돌아가는 길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 차도에는 차가 꽉 막혔고 공기는 아까보다 답답했지. 사람들이 표정 없이 지나치는데 삭막한 기분이 들었어. 자, 요 부분 지금 읽었고, 그 다음에 161쪽. 마지막 째 줄. 준호 읽겠습니다.
이젠 제가 왕성해진 벚나무 이 초록 잎사귀에 햇빛이 싱그럽게 내려앉았어. 그리고 그걸 바람이 흔들어 냈지. 마치 햇빛과 바람이 신랑이 보내는 것 같은 자, 느낌이 거기까지. 한쪽, 자, 지금 선생님이 승훈이가 읽은 부분과 준원이가 읽은 부분 어떤 차이가 있어? 한쪽은 기쁘고 한쪽은 우울하나? 뭐라고? 준원아? 한쪽은 약간 좀 업됐는데 어, 한쪽은 좀 다운돼 있다. 승훈이. 하고 준호님처럼 좀 여기는 뭔가 조금 상쾌한 느낌이면 아까 읽었던 거는 자, 이쪽에 쌤이 좀 왜 그럼 이 두 분을 너희들한테 읽으라고 했을까? 지금 선생님이 준원이하고 승훈이한테 이 부분을 콕 집어서 읽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 아까는 조금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간이 있으면서 기분이 좋아졌다? 아, 근데 그걸, 그 얘기는 했는데, 그걸 왜 쌤이 지금 읽으라고 했냐고, 그 부분을. 특별히. 다른 부분이 아니라. 그 기분을, 지금 승훈이가 말한 대로 기분이 안 좋았다, 기분이 좋았다, 이렇게 쓸 수 있어, 설명으로. 근데 그렇게 설명으로 쓰지 아니하고, 이렇게 뭐해? 배경 묘사를 통해서 그 사람의 기분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단지 배경 묘사가 그런 애가 아니라 그 왜 작가가 이런 얘기를 갑자기 꺼내는 걸까? 이런 배경 묘사를 하는 거 안에 들어있는 어떤 심리, 어떤 마음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나? 그걸 볼 줄 알아야 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뒤집어서 승훈이하고 준원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이러한 방법으로 승훈이나 준원이의 감정을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런 부분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그런 방식을 잘 배웠다가 승훈이나 준원이가 앞으로 글을 쓸 때 이러한 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거지. 이해가? 네. 아, 자, 다음 주에는 책이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인가? 그래서 수학인데 지금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수학은 사실은 서양의 어떤 그런 수학에 더 가깝고 우리나라 우리 어린이를 위한 우리 결의 수학 얘기해서 과거 화가 조선시대 뭐 삼국시대 이럴 때도 수학이 있었다는 거지. 우리 조상들의 수학은 어떠했는 건가? 우리 결의 그 수학과 지금 현재 수학과 같은 점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을 텐데 우리 결의 수학 이야기라는 책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음.